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수치에서 19번 강의 역행렬입니다. 역행렬의 성질과 행렬 연산에 의한 행렬의 분류를 공부해 볼게요. 행렬 A의 역행렬은요, 자신과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되는 유일한 행렬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특이 행렬이라 하고요. 역행렬이 존재하면 정칙 행렬이라고 합니다. 2x2 행렬의 경우에 역행렬은요, 위치를 바꾸고요, 부호를 바꿔서 매트릭스를 구하고요, 디터미넌트로 나누면 역행렬이 구해집니다. 3x3 행렬식의 경우에 역행렬은요, 소행렬의 행렬식에서 부호를 흡수한 여인수를 이용합니다. 소행렬의 행렬식 라지 A11을 쓰면요, 체스판처럼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교대로 바뀌죠. 그래서 여인수를 이용합니다. 여인수 행렬의 전체를 이용하기 때문에요, 행은 열로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열에 대한 것은 A22, A33, 마이너스 A23, A32죠. 두 번째 열은 두 번째 행으로 갑니다. 세 번째 열은 세 번째 행으로 가죠. 마찬가지로 이 행에 대한 것은 2열로 가고요.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3행에 대해서 소행렬식을 구하면요, 마찬가지로 3개를 계산해서 집어넣습니다. 부호는 체스판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죠. 이와 같이 여인수 행렬의 전체를 수반 행렬이라고 했었죠. 어조인트 매트릭스는 여인수 행렬의 트랜스포즈이고요. 행렬과 어조인트 매트릭스 곱하면은 이와 같이 대각선 원소만 남습니다. 2행과 1열의 경우에는요, 디터미넌트가 두 행이 같기 때문에 0이 되죠. 여기서 디터미넌트를 뽑아내면 단위 행렬이 곱해집니다. 이 식으로부터 역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것은 역행렬이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하지만 역행렬을 수치적으로 구하는 것은요, 뒤에서 배우는 가우스 조단 소고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n/n 디터미넌트 계산에는요, n 팩토리얼 개의 곱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렬이 커지면 마무리 오차뿐만 아니라 계산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역행렬이 존재하는 n/n 행렬에 대해서 역행렬의 성질을 알아볼까요? 역행렬의 역행렬은 자신이 되죠. 두 행렬의 곱의 역행렬은요, 앞뒤가 바뀝니다. 거듭제곱의 역행렬은요, 역행렬의 거듭제곱과 같고요. 트랜스포즈의 역행렬은 역행렬의 트랜스포즈입니다. 복소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요, 켤레 행렬의 역행렬은 역행렬의 켤레와 같습니다. 행렬의 스칼라를 곱하고 역행렬을 구하면요, 스칼라의 역수와 역행렬을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음의 부호는요, 마이너스 1과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역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디터미넌트의 역행렬과 같죠. 그리고 역행렬이 트랜스포즈와 같은 경우를 오소고날 매트릭스 직교행렬이라고 합니다. 역행렬을 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트랜스포즈와 같다는 것은 굉장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행렬이 됩니다. 선형 방정식을 풀 때 역행렬을 이용하면요, 솔루션 벡터가 바로 구해집니다. 이것은 공식이 아니고 비공식입니다. 행렬의 합의 역행렬은요, 역행렬의 합이 아니죠. 행렬의 연산에 의해서 행렬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렬의 연산 전치와 역행렬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행렬을 구분하는데요. 행렬이 트랜스포즈와 같으면 대칭 행렬이라 하고요. 행렬의 역행렬이 트랜스포즈와 같으면요, 직교 행렬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를 하우스홀드 행렬이라고 합니다. 행렬과 행렬의 연산 두 가지를 늘어놓았는데요. 여기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을 시미트리라고 합니다. 대칭 행렬이죠. 이쪽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은 직교 행렬, 오소고날이 됩니다. 이쪽 라인을 채우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학의 역사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비어져 있었습니다. 여기를 채운 것이 바로 하우스홀드 행렬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모두 성립하는 것이죠. 하우스홀드 행렬은요, 행렬의 고유값을 구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렬의 합의 역행렬은요, 역행렬의 합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기는 궁금증을 선택 과정으로 다룰게요. 여기 보인 두 가지 식은요, 어느 한쪽을 알아야 다른 쪽을 구할 수 있는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위식이 성립하는 것은 역행렬을 취하면 쉽게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시도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이 셔먼 모리스 공식입니다. 두 행렬의 합의 역행렬이 항등식으로 주어집니다. 앞의 공식은요, 행렬 A의 역행렬을 한 번만 구해두면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쓸모있는 공식이죠. 그래서 최소값 찾기에서 브로든 방법에 응용됩니다. 증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방정식에서 b를 구하는 것인데요, 일단 전개를 합니다. 양쪽에 같은 아이덴티티는 삭제하고요, 왼쪽으로 A 역행렬을 곱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또 단위 행렬이 되죠. 다시 윗식에 Y 트랜스포즈를 왼쪽으로 곱하면요, 이와 같이 되고요. 여기서 Y 트랜스포즈 A의 역행렬 X는 스칼라입니다. 이와 같이 스칼라끼리 더하면 Y 트랜스포즈 B를 묶어낼 수 있죠. 여기서 다시 Y 트랜스포즈를 왼쪽으로 묶어냅니다. 위식은 Y 트랜스포즈에 무관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대괄호 안이 무조건 0이 돼야죠. 이것은 스칼라이기 때문에 B에 대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셔먼 모리스 공식을 증명한 것이죠. 물론 분모가 0이 되면 성립하진 않습니다. 두 행렬을 더하고 역행렬을 구하는 가장 성공적인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치 해석 19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